한국에서 50대가 순자산을 12억 5천 이상 가지고 있어요. 60대는 13억 2천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상위 10% 안에 들어간답니다. 순자산은 뭡니까?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걸 순자산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에는 부동산의 자산 가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3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부채가 만약에 15억이에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15억이죠. 그러면 상위 10% 안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자산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볼게. 이때까지 지난 한 5년, 7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급등했죠. 자산 가격이 왕창 올랐다라는 겁니다. 5억 주고 산 집이 15억이 되고, 7억 주고 산 집이 20억이 되고, 10억 주고 산 게 30억이 된 게 지난 한 7, 8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을 자산에 이제 편입시키고, 그걸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을 보유한 상위 10% 이내에 있는 자산가들이 이제 주변에서 많이 보일 수 있죠. 근데 현실은 순자산이 한 4억 이상 되는 상위 한 40% 안에 들어가는 거의 그냥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중산층이죠. 주인값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느껴지기로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한 현금을, 순자산을 한 3억 4억 가지고 있다, 빚 빼고 한 3억 4억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중간쯤 된다라고 보면 맞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2억밖에 없을 수 있고, 어떤 이들은 7억일 수 있고 한데,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통의 사람들, 서민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 볼게, 워낙 언론에서 10억, 20억, 뭐 30억짜리 아파트 이렇게 많이 얘기하니까 20억짜리, 3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게 되게 일반적인 것처럼, 되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얘기하는데 현실은요, 딴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3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해도, 혹은 20억짜리 아파트를 내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실제로 대출 이자나 원리금을 갚는 게 되게 허덕이고 빡세다라고 하면 또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친한 지인이 집을 다채 가지고 있어요. 다채를 가지고 있고 원리금을 갚고 있고 월세도 주고 있고 흔히 얘기하는 임대사업자죠. 근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빡빡하답니다. 빡세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상위 10% 아닌 상위 한 5% 안에 들어갈 정도로 되게 부자죠. 근데 현실은요, 정말 그렇게 부자일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좀 살아가는 삶은 좀 다르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참 이제 언론에서 보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그런 재벌들, 부자들 이런 모습들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 현실은 좀 많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들하고 다르더라는 겁니다. 상황은 크게 별반 차이가 없더라는 거. 압구정에 살아도, 대치동에 살아도, 도곡동에 살아도 그들이 삶이 아주 풍족하고 아주 여롭고 그러지 않더라는 겁니다. 물론 사는 집은 좋고 비싸고 월 소득은 좀 많고 좀 여롭게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아주 다른 세상, 다른 삶을 살고 아주 부자로 아주 펑펑 쓰고 누리며 살고 이런 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너무 부자에 대한 환상, 기대감 이런 것들을 가질 필요 없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자산이 많아서 넉넉해서 삶은 유효하겠죠. 넉넉하겠죠. 여유롭겠죠.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꼭 그들의 삶이 행복하고 편하고 대단하고 이렇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각자 자신의 처지, 자신의 상황에 맞춰 사는 거지, 그저 그런 거지 뭐 그렇게 특별히 대단하고 이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정말로 대기업에서 대표이사로 연봉을 8억 받고 10억 받고 20억 받는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노동소득도 되게 많아서 삶이 되게 풍요로울 수 있죠. 근데 참 희한한 거는요, 그냥 일반 기업의 차장 부장으로 지내도 요새는요, 웃긴 게 이제 2015년 16년 이럴 때 집을 두 채 사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훨씬 더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고, 또 2015년 16년에 사서 2020년 21년 되게 비쌀 때 팔아서 정말로 형성 자산을 든든하게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고, 참 희한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넉넉한 사람들은 정말 능력이 있어서 뭐 그렇다기보다는 운이 많이 작용하는구나, 타이밍이 정말 많이 작용하는구나, 그런 생각들도 들더라고요. 이미 간격은 벌어져 있고 어떤 이들은 넉넉하고 어떤 이들은 좀 부족하고, 이렇게 이 비교를 되게 많이 할 수 있는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 시대이기도 한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00억대 80억대 부자가 되느냐, 아니면 되게 가난하게 빈곤하게 벼락거지가 되느냐, 뭐 이렇게 말도 할 수 있지만, 자신의 분수에 맞게끔, 자신의 상황에 맞게끔 현명하게 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걸 감내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이들이 훨씬 더 삶을 안정적으로 지켜내고 또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적어도 한두 번쯤은 기회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움켜쥐고 잡아서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를 갖추고 살고, 그리고 겉으로는 티내지 않고 조용히 사는 것, 그게 아마 제일 현명한 모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주변에서 여기저기 이제 다니다 보면은 이제 지인들 중에서 좀 경제적으로 아주 여유로운 사람들,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가끔씩 만나거든요. 근데 그들이 보이는 모습은요, 뭐냐, 좀 남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 밥 좀 더 맛있는 거 먹고 어디 가서 먹는 건 안 아끼고 일 열심히 하고요, 쉬는 날 없고 주말도 불사하고 정말 미친듯이 빡세게 일하는 사람들 많더라는 거. 그런 것들 보면서 드는 생각이, 살아가는 삶이 어떤 이들은 또 적당히 어느 자신의 범위 안에 살아가는 거고, 또 어떤 이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2배 3배 더 빡세게 일하며 사는 거고, 각각 제각각 자신의 그릇대로 자기 신념대로 살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남을 부러워하거나 남을 시기 질투할 필요도 없고, 자기가 처해 있는 주어진 상황,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삶을 지켜낼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제목을 제가 50대 60대 순자산이 12억 13억이어야 상위 10% 안에 들어간다, 4억쯤 되면 상위 한 40%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이런 것에 얽매이며 살 필요는 없겠다라는 겁니다. 저도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까 라고 생각하다가 그 제목을 따왔을 뿐, 이런 걸로 되게 남들하고 비교해서 내가 되게 우울하구나, 내가 되게 슬프나,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자산을 많이 갖고 싶다 라는 마음을 갖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니고 좋은 모습이고, 다만 여행을 바라고 남을 시기 질투하고 남을 헐뜯고 남을 뒤통쳐서 사기쳐서 그 돈을 벌겠다, 이러면 문제인 거고, 정정당당하게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이 노력해서 돈을 더 벌겠다, 이건 좋은 모습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살아가며 앞으로 경험하며 많은 상황들을 맞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할지는, 우리가 돈을 얼마나 벌지, 자산을 얼마나 확보할지는 우리의 그릇,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